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선 선비들이 은근히 패션 감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갓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갓은 조선 선비의 자존심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갓을 거부하고 크기, 장식 등을 다양화시켜 여러모로 차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2025년을 강타한 캐대헌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로 인해 세계인들에게 갓의 존재를 깊게 각인시키기도 했는데요. 정작 우리들은 갓에 대해 그다지 아는 게 없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리를 가리는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양반들한테 갓은요, 자기 신분, 철학, 그리고 자존심까지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었어요. 말 그대로 자기 정체성을 머리 위에 고스란히 얹고 다녔던 셈이죠. 갓의 모양 하나하나, 장식 하나하나에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이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갓,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갓 하나하나는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모든 기술을 쏟아부어 만든 예술 작품,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조선 사회의 정점에 있는 양반들의 권위와 존엄, 그 상징인 갓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던 장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들의 자존심을 가장 낮은 자들의 손으로 빚어낸 셈이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갓 하나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려 3명의 장인,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가 힘을 합쳐야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첫 번째, 총모장이 말총으로 모자 머리 부분 있죠? 그걸 속이 다 비칠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이었고요. 그 다음엔 양태장이 대나무를 진짜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쪼개서 이 넓은 챙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입자장이 이 두 개를 합쳐서 오칠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 분업화된 시스템이죠. 이 모든 과정이 몇 달씩 걸린다니까. 그래서 이걸 투명한 건축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가격. 도대체 얼마였을까요? 와, 이 그림 좀 보세요. 장난 아니죠? 보통 갓 하나가 20에서 30냥이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쌀 4가마에서 6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웬만한 가족 몇 달치 식량이죠. 근데 최고급 갓은요? 100냥이 훌쩍 넘었어요. 이건 건강한 황소 3마리 값이랑 똑같았대요. 와, 모자 하나에 황소 3마리라니 상상이 되세요? 이걸 지금 돈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감이 확 올 거예요. 보석까지 박힌 최고급 갓은요, 지금으로 치면 무려 강남 아파트의 한 채 값에 버금갔다고 합니다. 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명품 시계나 슈퍼카 같은 걸 머리에 이고 다닌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이엔드 럭셔리 아이템이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갓 본체보다 액세서리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이 갓끈입니다. 보세요. 옥, 호박, 산호, 온갖 귀한 보석으로 치장을 했으니 이게 그냥 끈이 아니었던 거죠. 별명이 움직이는 부동산이었대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너무 과열되니까 결국엔 영조랑 정조 임금이 직접 나서서 야, 그거 너무 사치스러워 하고 금지령까지 내릴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갓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도 쓰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바로 트집 잡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트집이 뭐냐면 갓에 모자랑 챙을 붙인 그 아주 미세한 이음새를 말하는 거였어요. 갓을 사려는 사람들이 워낙 비싸니까 어떻게든 값을 깎으려고 그 작은 틈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흠을 찾아냈던 거죠. 아이고 사장님, 여기 트집이 좀 벌어졌네요 하면서요. 거기서 유래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사소한 흠을 찾아내다 라는 뜻의 트집 잡다가 된 거랍니다. 와, 진짜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는 갓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갓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바로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었잖아요. 대신 뭐가 있었냐?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가 곧 그 사람의 신분증이었어요. 특히 이 검은색 갓, 흑립은 오직 지배층인 양반만이 쓸 수 있는 뭐랄까? 프리미엄 VIP 카드 같은 거였죠.
딱 머리만 봐도 아, 저분은 양반이시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뭘 썼을까요? 양반이 흙립을 썼다면 일반 백성이나 상인들은 좀 더 실용적인 대나무로 만든 페랭이를 썼고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소년들은 초립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즉 무관들은 딱 봐도 눈에 띄는 붉은색 주립을 썼어요. 깃털 장식 같은 것도 달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딱 마주치면 모자만 쓱 봐도 아, 저 사람은 상인, 저 애는 아직 애고 저분은 무관이구나 하고 신분, 직업, 나이까지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재밌는 사회적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세 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을까요? 천만에요. 놀랍게도 요즘 패션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것처럼 가 스타일도 시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 조선 초기에는 좀 실용적으로 머리 부분은 높고 챙은 좁은 형태였어요. 활동하기 편하게요. 그러다 중기로 가면서 점점 멋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챙이 넓어지면서 아주 우아한 곡선이 생기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가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하여 대가세 시대. 말 그대로 거대한 갓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큰 게 짱이야.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갓챙이 막 어깨를 넘어갈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냥 아, 저 시대엔 저런 게 유행이었구나 하고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패션이 아니라 내 권력이 이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허세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가 때문에 서로 지나가질 못한다고 막 불평이 쏟아질 정도였대요. 패션이 사회 문제가 되는 순간이죠.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유행은 정부의 레이더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갓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정치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되죠. 자,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이 바로 그 문제의 대갓, 양반들의 허세와 사치의 상징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게 바로 정치의 칼날입니다. 당시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말 그대로 가위를 들고 갓쿠게를 줄여버리는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패션의 정치가 직접 개입한 거죠. 흥선대원군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치풍조 좀 없애자. 둘째, 저 큰 갓으로 폼 잡는 양반들 콧대 좀 꺾어놓자. 그리고 셋째, 좀 실용적으로 살자. 이거였죠. 하지만 패션에 죽고 패션에 사는 당시 선비들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이건 뭐 그야말로 패션 테러였던 겁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불만이 아주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아니, 머리 모양이 꼭 스님 같잖아. 비 오면 얼굴에 비 다 맞고 이게 뭐야?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면서 엄청나게 투덜댔죠. 심지어 어떤 선비들은 밖에선 어쩔 수 없이 작은 갓을 쓰다가 집에만 오면 몰래 옛날에 쓰던 큰 갓을 꺼내 쓰면서 소심한 반항을 하기도 했대요. 진짜 패션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근대화가 되면서 갓을 쓰는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갓은 사라졌어도 그 안에 담겨있던 정신만큼은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은 갓을 만드는 기술, 가실 자체가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죠. 하지만 갓이 우리에게 남긴 건 이런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정신을 남겼습니다. 바로 의관정제라는 말 속에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과 관, 즉 갓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갓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그냥 멋을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의 일부였던 거죠. 겉모습의 단정함이 내면의 품격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던 조선 선비들의 절제와 격조의 미학,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갓의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권력을 과시하던 거대한 갓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고르는 이 옷까지 과연 오늘 여러분의 패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